사람마다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수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이들의 사랑이, 삶이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면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여전히 낯설지만 궁금증이 생기는 것, 궁금증에 비하면 너무나 어렵기도 한 퀴어라는 것, 퀴어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방송, 대중매체로 보는 퀴어 코드입니다. 육화로 찾아온 대중매체로 보는 퀴어 코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작년 한동안 넷플릭스 실시간 순위 1위를 차지했었던 작품인 길복순입니다. 참신한 소재와 독보적인 연출력으로 작품성이 인정받은 영화죠. 그리고 주인공들의 서사와 관계성까지 빼놓을 것 하나 없이 완벽했던 작품인 길복순. 노래 하나 듣고 더 자세한 내용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길복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31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나온 영화이며 액션, 범죄, 스릴러, 고어, 블랙 코미디와 같은 키워드가 달린 것처럼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내용적인 부분에서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줄거리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길복순의 줄거리입니다. 청부살인이 본업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벤트 회사인 MK엔터. 소속 킬러 길복순은 작품은 반드시 완수해내는 성공률 100%의 킬러이자 10대 딸을 둔 엄마이다. 업계에서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에이스지만 딸 재영과의 관계는 서툴기만 한 싱글맘인 그는 자신과 딸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 퇴사까지 결심한다. MK엔터 대표 차민규의 재계약 제안의 답을 미룬 채 마지막 작품에 들어간 복수는 임무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후 회사가 허가한 일은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게 된다. 그 소식을 들은 MK엔터는 물론 모든 킬러들의 타겟이 되고야 마는데 죽거나 죽이거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된다. 여성 서사를 중점에 두고 움직이는 작품이 많아진 만큼 청부살인을 하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길복순은 처음부터 흥행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예고편에서부터 아주 자극적이고 시선이 가는 연출을 보였기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극장에서 보면 더욱 스릴감이 넘쳤을 것 같은데 말이죠.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줄 대사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죽이는 건 심플해. 애 키우는 거에 비하면. 싱글맘이자 청부살인 업체의 S급 킬러로 사는 길복순. 오늘 소개해드릴 키워코드와 관련이 있는 길복순의 고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영화 길복순에서 발견한 이 장면이 키어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이 코너의 소제목처럼 이 장면이 퀴어라고 찾아보는 것은 무용지물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복순의 고민은 오늘 말할 퀴어 코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언급하자면 싱글맘인 길복순, 그런 길복순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는데요. 바로 이 캐릭터의 이름은 길재영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을 맞았지만 흡연자이며 길복순을 똑 닮은 성격의 재영은 오늘 말할 퀴어 코드의 주인공입니다. 재영이라는 캐릭터는 숨기고 말 것도 할 것 없이 동성애자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이 영화에선 이러한 것만 말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다가오는 남학생이 목적을 갖고 행하는 학교폭력의 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재영과 같은 반인 남학생 철우는 재영과 소라가 스킨십하는 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철우는 사실 재영을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가장하여 재영에게 한 달만 사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을 유포해버리겠다고 협박하죠. 하지만 재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재영에게 상처를 입힌 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인 소라의 말이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소라는 철우를 말리는 게 아닌 재영을 말리며 철우의 말대로 해주자고 합니다. 재영은 여기서 홧김에 저지르면 안 될 사고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벌인 재영을 보며 길복수는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어릴 때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길복순이라는 영화에서 집중해야 할 건 단지 길복순의 삶, 여성 최고의 청부살인업자 이야기만이 아닌 길복순과 길재영의 모녀관계성입니다. 두려울 것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길복순이 유일하게 무서워하고 애지중지하는 게 자신보다 훨씬 작고 어린 15살 딸이라는 사실이 모순적이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신의 직업을 들킬까 무서워하는 엄마와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15살이면 누구나 겪는 사춘기를 남들과는 좀 다르게 보내고 있는 길재영. 이 두 모녀 관계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2부 과몰입주의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작품 속 명장면, 명대사,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는 코너입니다. 1부에서 말해드렸던 것의 연장선으로 영화의 중간쯤에서 재영은 자신이 철우를 다치게 한 이유를 길복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사건의 발화점이 되었던 사진까지 복순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재영은 사실 자신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길복순은 자세하게 추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길복순은 억울한 목소리로 재영에게 말합니다. 왜 그런 걸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하고 따지죠. 이런 복순의 말에 재영은 내가 남자를 좋아했어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 라며 도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걸 완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재영처럼 되묻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아차하고 깨닫곤 하죠. 사람의 시야는 어디까지 넓어지고 또 얼마나 좁아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러기 위해선 서로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은 2부의 외전격 코너로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영화에서 재영은 엄마인 길복순에게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고백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소라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라는 재영에게 다 장난이었다고 하기 때문이죠. 재영은 이런 사소한 말조차 엄마인 복순에게 전하지만 복순은 울적하게 들어와서 재영의 말을 듣고도 반응이 없습니다. 재영은 그때 엄마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이때 길복순은 말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다퉜어. 지들도 살아야 되니까. 장난이었다는 소라 말 믿어? 걔도 지 살려고 그런 거야. 이런 길복순의 대사를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어른이나 아이나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얘기를 조금씩 해주면서 재영의 마음을 위로하는 길복순은 잔인한 킬러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게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길복순이었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가기 전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대중매체로 보는 키오쿠드 6화, 벌써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즘 들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극장가에 보고 싶은 영화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재밌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들뜨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딸에 대하여라는 작품인데요. 모녀 관계를 다룬 길복순에 대해 소개해드린 만큼 곧 개봉할 이 영화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작은 김혜진 작가의 소설이며 이번 연도 9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 여성인 주인공은 홀로 방치되어 죽음을 맞는 노년의 여인들의 고독한 삶을 보며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돈을 빌려달라 부탁하게 된다. 하지만 낡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던 엄마는 대출을 받아주려 하지만 이 또한 되지 않자 딸은 엄마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고 이때 자신의 동성 연인도 함께 데려오게 된다. 퀴어에 관한 영화가 곧 개봉하는 만큼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딸에 대하여는 9월 4일 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6화를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아도 관심 두다 보면 어느샌가 성소수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곁엔 항상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